전체적인 살충 작업을 오늘 하는 거를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요. 야, 거기 차대지 마라 그랬잖아. 처음에 이렇게 임대를 놓지는 않잖아요. 평판 한번 좀 보여드리시죠. 이런 숫자까지 다 적어놔. 왜 적어놨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열받아서 뜯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좀 무리한 부탁을 하신 경우도 좀 있나요? 변기가 막혔을 때 대구에 왜 자꾸 젊은 사람이 빠져나가지?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여기 계산 직장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고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자, 반갑습니다. 원룸 맛집입니다. 피디님 꿈이 뭐예요? 저요? 네. 원룸 건물주요. 저랑 꿈이 똑같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원룸들 많이 찍다 보니까 월세 따박따박 받아 먹으면서 꿀 빠는 삶 이런 걸 많이 원하잖아요. 대구 수성구에 그것도 두 채나 원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출연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원룸 건물주의 현실적인 하루는 어떤지, 그리고 원룸 건물주는 어떠한 라이프를 즐기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짧게 인터넷 비교원 광고 하나 할게요.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변경할 때는 인터넷 비교원에서 최대 128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비교해 보시고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인터넷 비교원은 내가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 그러면 최대 150%까지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24년 동안 개인정보 유출 한 번도 없었던 인터넷 비교원이니까 비교해 보시고 안전하게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은 오늘은 원룸 건물주의 하루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구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제가 책임지고 있는 수제 이유식 아이 반찬 매장 제 와이프랑 이제 운영한 지 한 7년 정도 됐고요. 직장 생활하면서 부동산 투자는 뭐 15년 정도, 또 원룸 건물 운영 관련돼서 이제 10년 가까이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고, 오늘 원룸 맛집 이렇게 대표님과 만나서 건물 관리하는 거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원룸 건물을 가지고 있고 네네. 그리고 이 밑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모든 직장인들이라든지 모든 20대, 30대들, 40대들 뭐 누구나 꿈꾸는 삶이긴 하잖아요. 원룸 건물주들 모두들 꿈꾸니까 네네. 원룸 건물주의 삶은 좀 어떤지 궁금하기도 네네. 해서 이렇게 한번 찾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건물 안쪽에 보시면 이제 계단하고 목도가 있는데 네. 해충 이런 벌레들이 이제 출몰하기 시작한 딱 그 타이밍이거든요. 네. 전체적인 살충 작업을 오늘 하는 거를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냥 그다음에 월세만 받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해야 되겠네요. 아유 당연히 해야죠. 만약에 내가 사는 집에서도 벌레 같은 게 나오면 싫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 사실은 저희 임차인 분들께도 불편을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 뒤쪽에 보시면 그 간이 창고가 여기 있거든요. 비품 같은 것도 여기 관리가 되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원룸 관련된 전체적으로 청소나 수리나 여러 가지 할 물품들이 항상 이게 비치가 돼 있어야지만 즉시적으로 뭔가 문제 생겼다거나 뭐 등을 바꿔주세요, 뭐를 바꿔주세요 할 때 제가 즉각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물품들, 요 왼쪽에는 이제 제 매장에 비품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도 해충 박멸이나 네. 이런 거 해주시는 건물주들이 잘 있나요? 저는 이때까지 중계를 하면서 네. 잘 못 봐가지고. 대부분은 아마 업체에 맡기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관리하시는 분들이 바쁘시거나 또 다른 일 때문에 못 하시면 뭐 세스코라든지 여러 가지 박밀 업체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어차피 제가 여기 있으니까 네. 제가 시간 될 때 네. 해야 됩니다. 어. 직접적으로 하는 게 제가 마음이 편하고, 네. 일주일에 뭐 한 2~30분만 투자를 하면 건물 쓸고 닦고 밀대 어차피 해야 되니까 제가 어제 청소는 했고요. 오늘은 요 살충 작업만.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주들은 작업하고 이런 거 생각 못 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의 생계형 건물 하나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이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해야 되고, 또 의무적으로. 제가 지난주도 이렇게 저희 세입자분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마주쳤거든요. 안 그래도 여쭤보시더라고요. 이게 뭔지. 이거 살충제다 하니까 방역 작업도 해주시네요.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만족하시겠죠. 그분은 말씀 안 하셔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분이 이런 걸 직접 해주시면은 네네.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여기는 언제 지어진 건물인가요? 12년 준공이니까 한 13년 정도 됐네요. 13년. 근데 13년 차인데 타일이랑 이런 것들이 엄청 깔끔하게 관리가 돼 있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인이 직접 청소하고 관리하고 닦고 하는 건물하고 업체에 맡긴다거나 약간 등한시하는 건물이 차이가 확실히 있다고 저는 알거든요. 공실이 되잖아요. 나중에 이사를 나가거나. 네.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입주 청소 끝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거를 이제 곳곳에 다 뿌리는 거죠. 이 얘기를 우리 부동산 소장님, 실장님한테도 좀 어필을 하는 거죠. 이렇게 관리했고, 해충 작업을 진짜 다 해충 했다. 작업도 다 했고, 입주 청소 플러스 해충 작업, 그런 내용들도 좀 알려드리는 게 부동산 소실장님 입장에서도 이 건물 주인이 나름대로 신경을 쓰는 사람이구나, 아마 각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한테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건물주 분께서는 지금 여기 주인 세대에 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딴 데서 살고 있습니다. 딴 여기는 데서? 다른 분이 이제 거주를 하고 계셔요.
새를 넣은 상태구나. 네네. 이제 내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시죠. 2016년도에 부모님하고 투자를 했던 처음으로 이제 원룸 건물 샀던 그 건물로 지금 갈 건데요. 그러면 원룸을 두 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네네. 하나는 이제 저희 부모님 명이고, 요거는 제가 이제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네. 투자를 했던 건물. 작년까지는 세 건물이었는데 건물 하나는 이제 작년에 매도를 했고, 이제 원래는 세 개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네네. 특히나 지금 가지고 계신 건물이 노른자 땅인 수성구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수성구에 이렇게 건물을 두 채, 세 채씩 가지고 계신데 사실 아까 좀 놀랬던 게 저는 당연히 이렇게 좀 두 채, 세 채씩 가지고 계시면 엄청 비싼 벤츠, 뭐 BMW 이런 거 탈 네네. 줄 알았는데 사실 이 차 엄청 오래된 차잖아요. 오래됐죠. 25년 됐습니다. 2000년식이니까요. 2000년식이면 진짜 25년이네요. 딱 25년 됐습니다. 근데 사실 조금 여유가 되실 텐데도 이렇게 차를 타시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남자분들이 보통 차에 대한 사실 욕심이라든지 네. 좀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옛날에 대학생 때 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차 디자인이 좋았고, 네. 나중에 내가 꼭 회사를 들어가서 돈을 벌면 이게 차가 이제 그랜저 XG거든요. 그렇죠. XG를 꼭 타고 싶다. 그 당시에도 오래됐었지만 차가 잘 굴러가고 지금 뭐 큰 문제가 없으니까 차에 대한 제가 욕심 자체가 많이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보통 남자분들을 비해 가지고. 근데 지금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차 살 돈 아껴서 투자를 좀 하겠다 이런 마음도 좀 있으신가요? 우리가 유튜브나 책 같은 거 보면 이 차는 감가상각의 대명사 이렇게 하면서 사면 계속 가격이 쭉쭉쭉 떨어지는 거다 보니까 네. 이 차에 뭐 몇천만 원을 태워서 그 시드를 투자 쪽으로 조금 더 좋은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그 기회비용을 날리는 게 맞나라고 옛날부터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룸 건물이라는 거를 사게 된 계기라는 게 있을까요? 누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런 거를 살 수가 있냐라고 이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 전부터 이제 저희 부모님이 대구에 이제 섬유 공장이라든지 그렇게 연봉이 높지 않은 그런 일을 다니시고 또 퇴직이 또 앞두시다 보니까 항상 우리 자식 세대 입장에서는 나도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봉양하고 참 그러면 좋은데, 우리도 다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고 또 애를 키워야 되다 보니까 나를 대신해서 뭔가 좀 또 다른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을까, 그 고민부터 시작을 막연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빌라 전세에 거주를 하고 계셨거든요. 2층에 네. 아직까지도 그 기억이 생생한데, 주차를 딱 하는 순간 야 거기 차 대지 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처음에 저한테 하는 소리인 걸 아니라고 생각하고 뭐지 그러다가 차를 딱 대고 나가서 이제 들어가려 하는데 그 위에서 또 저한테 이제 확실히 얘기하더라고요. 야 거기 차 대지 마라 그랬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다. 주변에 저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 위를 쳐다보니까 한 6살 정도 보이더라고요. 꼬마가 저한테 이렇게 창에서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서 거기 차 대지 마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큰 계기로 이건 아니다. 자식된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정말 파고들었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 얘기하다 보니까 건물에 다 왔거든요. 바로 근처입니다. 여기거든요. 한번 가볼까요? 네네. 들어보시죠. 혹시라도 보시기 전에 좀 놀라실까봐 좋은 원룸을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네. 구독자님한테. 네. 여기가 건물 자체가 딱 봐도 오래됐어요. 오래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놀랍게도 네. 대표님 저 여기 계약해봤어요. 예, 그러세요? 네, 저 여기 계약해봤어요. 처음에 중개를 시작할 때 5손가락 안에 아. 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계약 안에 있었던 계약이었던 초반기에 것 같아요. 맞죠? 네. 와, 이거 오래됐습니다. 사실 오래되긴 오래됐잖아요. 오래됐습니다. 각 층에 5개씩 있습니다. 원룸이. 그래서 총 15가구고 15가구면은 실례가 안 되시면 여기는 네. 월세는 한 달에 얼마씩 정도 들어오나요? 다 풀로 찼을 기준으로? 저기 어머님이 이제 방 2개를 합쳐서 쓰고 계시기 때문에 주인 세대처럼 네. 13개겠죠. 13개에 30만 원 기준이거든요. 네. 그러면 한 390 되나요? 13 곱하기 3 하면? 어, 만약에 풀로 그냥 월세로 돌린다 했을 때. 월세도 네. 냈을 때. 자, 좀 놀라지 마시고 네. 그분이 쓰고 나가셨는데 네. 자, 이런 상태입니다. 그분이 딱 4년 사셨거든요. 이렇습니다, 상황이. 이 깨끗했던 싱크대가 처음에 이렇게 임대를 놓지는 않잖아요. 집주인들이. 네. 아무도 안 올 거예요. 네. 당연히 깨끗하게 정리가 다 돼 있고 특히 도배 장판 이런 것도 당연히 깨끗하게 있는 상태에서 했는데 이런 거 보시면 지금 여기가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켜보니까 지금 이런 데 음식물을 얼마나 많이 흘리셨는지 네. 켜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꿔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런 데 보시면 이거 한번 장판 한번 좀 보여드리시죠. 와. 이렇습니다. 지금. 이거를 그분이 그냥 갔습니다. 이거는 뭐 보증금에서 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제 어머니랑 협의를 했던 게 이런 상황인데 보증금 내줄 때 좀 얘기를 하면 어떻겠냐 하니까 네. 어머니 하시는 얘기가 이 사람이 나가준 것만 해도 고맙다 하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속을 많이 썩였고 네. 월세도 계속 밀렸고 그래서 나간다 하길래 올커니 하고 집을 봤는데 원래 보통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보상 좀 해달라 하잖아요.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어머니가
너무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잘 됐다고 가시라고. 참고로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저랑 건물주분께서 세입자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이게 사실 저희도 중개를 하다 보면 느끼는 건데 건물주의 갑질 뭐 이런 것보다 요새는 세입자의 갑질도 진짜 심합니다. 이거 지금 보시면은 사실 아무리 4년을 살았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해놓고 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진짜 많잖아요. 네. 물론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럼요. 아주 뭐 대다수는 깨끗하게 사용하시고 이렇게 제 날짜에 월세도 내주고 당연히 그런 분들은 당연히 대부분이지만 힘들게 하는 임차인 분들도 현실로 있다라는 것을 제가 그대로 일부러 제가 막 어지럽힌 게 아니고 좀 청소한 거거든요 지금. 여기 원래 막 어지럽힌 게 있었는데 이렇게 네. 먼지 같은 게 물론 이제 건물이 오래되고 네. 수리하는 게 좋겠죠. 수리도 네. 올 수리하면 좋은데 저희들도 이 자금적인 여유가 또 있는 이 사정이 있는 거고 그래서 항상 거기 여기 아까 월세 여쭤보셨지만 네. 1층 같은 경우는 그 월세 좀 더 낮게 받거든요. 네. 보통 25만 원, 28만 원 요 사이로 네. 풀옵션 넣었을 때. 그러면 하루에 10,000꼴로 안 되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 이제 구축이긴 하지만 방이 다른 원룸에 비해서 좀 큰 편이거든요. 구축이라서. 엄청 크죠. 네. 네. 그래서 여기 밖에 이제 베란다도 있고 그래서 네. 베란다도 이제 상태가 다 바꿔야 됩니다 지금. 이래서 장판도 바꾸고 이런 데 보시면 이런 게 없었거든요. 이런 게. 이런 숫자까지 다 적어놔. 왜 적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런 곰팡이들 이런 것 때문에 싹 다 바꿔야 됩니다. 이런 거 궁금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이거 수리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그게 이 정도 궁금하실 하면 것 얼마 정도 드나요? 대략적인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등 교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네. 수도 관련된 배관 교체 이런 거는 쉬우니까 네. 이런 건 이제 뭐 소소하게 주인이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네. 이 방이 조금 넓다 보니까 네. 이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조금 다른 한 투룸 정도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네. 한 30만 원 정도. 30만 원? 네. 그럼 한 달 월세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장판도 네. 대략적인 가격이지만 거의 30만 원 정도입니다. 네. 도배 30, 장판 30. 지금 이런 데 다 바꿔야 됩니다. 이게 보십시오. 누가 여기 와서 이런 거 다 뜯어 먹었잖아요. 누가 네. 뭐 본인이 열받아서 뜯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 에어컨까지 하면은. 네, 에어컨은 40 정도 합니다. 40만 원. 그것도 약간 저렴한 거예요. 저렴한 거. 40만 원 정도. 네. 그럼 그까지 하면 100인 거죠. 쉽게 네. 얘기하면 지금. 그 다음에 마지막 입주 청소인데 입주 청소는 한 15만 원 전후입니다. 15만 원. 근데 이번 경우는 좀 깨끗하면 저랑 어머니가 와서 청소를 하는데 아까도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어머니도 와, 이 정도는 내가 좀 힘들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업체분을 지금 다 협의가 된 상황이고 그래서 그거 15만 원이거든요. 월세를 받으려고 이 집을 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월세 중에 한 4달치 월세가 일단 기본적으로 나가고 부동산 스스로도 싼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부동산 스스로까지 내버리면은 5~6달치는 월세를 네. 접고 또 들어가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이 건물주 하면 뭐 돈이 뭐 남아 돌고 명품 끌고 다니고 차도 이렇게 사실 것 같지만 진짜 네. 생계형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컨디션의 방을 보면 막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네. 구독자님들이 좀 젊은 분들이 정말 많다고 들었는데 네. 내가 나중에 이렇게 해도 이런 일 생기면 어쩌겠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는 우리 부모님이 만약에 이런 건물을 운영하시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조금 힘들게 하는 임차인분들이 왔을 때 야 우리 부모님이 좀 힘드시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오늘 최악의 경우 중에 한 군데였지만 이런 것도 있다라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알고 들어가는 게 혹시라도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향후에 내가 건물 쪽으로 투자 의향이 있다고 하신 분들 중에서는 네. 기대치를 낮추는 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조건 아까 뭐 개꿀빠니 뭐 이런 거는 해보면 아는데 네. 보통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대표님 이런 거는 업체 부르면은 손 쉬울 텐데 직접 그렇죠.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물론 이제 집주인들이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쓰고 해야 되나 진짜 자기를 다 갈아 넣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기 관련된 조명이라든지 콘센트 스위치 이 정도는 유튜버 같은 데 요즘에 보면 다 나오기 때문에 네. 좀 안전 관련된 것만 좀 주의하시고 하시면 되고 이것도 사실은 인건비를 한 10만 원 정도 얘기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자재비 빼고 뭐 완전 기술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만 할 줄 알면 좀 괜찮지 않겠는가 좀 재미도 있을 것 같고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네, 대표님 저 궁금한 게 세입자분들께서 형광등 정도는 뭐 갈아달라고 할 수 있지만 네네. 좀 무리한 부탁을 하신 경우도 좀 있나요? 변기가 막혔을 때 거기 자체적으로 뭐를 넣어서 그런 거거든요. 최근에도 문제가 한번 된 적이 있어요. 건물 전체적으로 저쪽에 역류가 되는 거죠. 밑에 아래층에서 전문 업체를 불러가지고 전체 배관을 다 이렇게 뚫는 작업을 했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거기다 버리는 거죠. 그 변기에 쓰레기, 화장지, 또 여성용품 그런 게 계속 막힌 거죠. 근데 그거를 제가 왜 알았냐면 자주 얘기했었어요. 자기 변기 막혔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하면 아, 거기서, 벽까지 뚫어주셔야 돼. 거기서 나옵니다. 어. 자기고 배관에 막힌 게 이렇게 뚫으면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서 그때도 제가 몇 번 봤었거든요. 음식물 쓰레기, 생리대 그런 거. 음. 그게 작년에 터져가지고 업체 불러서 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이사 나가셨거든요. 지금 이제 계약하시는 분들께 꼭 부탁드리죠. 영상으로만 보면은 건물주의 삶이 아니라 이 노동하시는 잡부의 삶이죠. 그러니까.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 게 다 그런 건 아니까. 아 그럼요. 대표님 근데 이거는 뭐 입주 아. 축하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공실이 나고 다 이제 정리가 된 다음에 네. 제가 보통 다이소로 이렇게 가거든요. 보통 들어오시는 분들이 첫날이라서 막 정신이 없다 보니까 네. 일회용품들을 못 챙기시는 분들이 특히 젊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그걸 좀 보고 있다가 건물주 유튜버분이 입주 선물식으로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저도 그때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일회용품들 전부 다 이제 와서 그날 사용하실 것들 편하게 뭐 씻어야 될 거 필요한 것들 수건, 네. 뭐 수세미도 있고 여기 고무장갑 여기 네. 설거지 하실 때 필요하니까 대박. 돌돌이 이게 우와. 머리카락도 해야 되잖아요. 요거는 이제 여기 욕실에 이렇게 왜냐하면 오. 이렇게 딱 처음에 깔아놓으면 네. 사용한 걸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래서 태그를 그냥 아. 그대로 놔뒀습니다. 새 거니까. 와 이런 것까지 다 해주신다고요? 이게 휴지통이고 방향제 쓰시라고 네. 방향제고 이거는 샤워할 때 칫솔, 치약. 와 근데 이게 사실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네네. 세입자 입장에서는 딱 들어왔을 때 기분이 엄청 좋겠다. 네네. 그런 걸 노리는 거죠. 저도 좋고 그분 들어오시는 분도 기분이 너무 좋고. 그리고 갑자기 떠오르는 건데 여기는 지금 이제 공사를 할 예정이지만 유튜브를 보면 가끔 이런 말 달리더라고요. 도배할 때가 아니라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한 번씩 달립니다. 이런 게 달리던데 사실 세입형 부동산이 리모델링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월세 받아서 우리가 노후를 준비한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수익을 내려고 이 원룸을 산 건데 사실 몇 천만 원씩 또 몇백만 원씩 들여서 또 리모델링 하는 게 진짜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괜찮죠. 건물주가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도배, 뭐 장판 요 정도가 다기는 합니다. 또 요새 지방에 인구가 많이 소멸되고 있는데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당연히 또 해야 되는 거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맞습니다. 여기 이제 옥상인데요. 이건 좀 힘들더라고요. 안 하려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방수하고 이런 네. 것들이요. 자, 여기는 이제 대구 사시는 분 아시겠지만 여기 수성구 중동이라는 동네거든요. 네. 물론 저기 황금동부터 시작해서 만천 범어동 그쪽 핵심 위치는 아닌데 그래도 제가 예전에 여기 매수했을 때 저는 그게 좋았어요. 땅 크기가 여기가 82평이거든요. 대지가 땅이 크기 때문에 아까 네. 보셨던 대로 방이 좀 넓은 이유가 네. 대지 면적이 좀 크다. 그게 또 제가 좋았고 요거를 바탕으로 월세를 조금이라도 받게 되시면 아직 은퇴하시더라도 경제적으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도 중계를 하면서 저희가 대구 지방이잖아요. 네네. 지방에서 20대, 30대들이 팍팍 빠지는 게 저는 느껴지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사실 다가구 주택에 대한 수요들도 그만큼 줄어들 거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투자적인 관점을 일단 생각하기 전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가가 핵심이거든요. 대구에 왜 자꾸 젊은 사람이 빠져나가지? 저는 제가 왜 그걸 확실히 최근에도 저도 느꼈냐면 저쪽 건물에 두 분이 올 초에 나가셨거든요. 네. 둘 다 젊은 사람이었는데 서울에 취업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싶었습니다. 이게 진짜 나한테도 벌어지는구나. 그리고 주변에 그때 당시 부동산 내놓으니까 지금 움직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중개를 하고 싶은데 손님이 와야 뭐 중개를 하잖아요. 네. 사람 자체가 없고 네. 특히 일자리 이 문제가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데 네. 여기 젊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서 저는 가는 건 아니라고 봐요. 임대료가 뭐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대기업에 아무리 좋은 데 가더라도 주거비로 나가고 식비 나가고 교통비 나가고 하면 어떻게 돈 모아서 어떻게 되냐 말이죠. 저는 지방 사람들도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여기 괜찮은 직장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고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네. 양질 일자리가 지방에도 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젊은 사람들도 지방에 대학 나와서 여기에서 자리 잡고 돈 벌고 여기서 소비하고 여기서 애 키우고 그래야지 돈이 여기서 돌거든요. 지금 너무 서울, 경기도 집중, 지방은 이렇게 완전 이렇게 좀 돼 있고. 사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네. 여기 건물은 구축이잖아요. 네, 이렇게 신축 건물 딱 하나 들어와요. 그렇죠. 그러면 건물주 입장에서 좀 어떠세요? 여기도 들어있고 저기도 있고 네. 여기 주변에 많이 생기거든요. 네. 컨디션도 좋고 이제 내부에 특히 요즘 구조도 너무 이쁘게 잘 빠졌고 근데 이제 가격이 좀 차이가 나긴 하거든요. 나죠.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쁘게 잘 해놔도 음. 기본적인 이제 이미지 자체가 여기는 구축 건물이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최대한 이쁘게 깔끔하게 가성비 있게 해놓고 저렴하게 해드릴 수밖에 없다. 그게 저는 경쟁력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중개사고에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대표님이 보셨을 때 네. 대구에서 대구에서. 다가구 주택 사라고 추천을 좀 하시는 편입니까? 안 대구에서요? 하시는- 네, 솔직히. 이게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많아요. 음. 무슨 얘기냐면 건물 이거 사면 뭐 다박다박 들어오고 뭐 토지 가격도 오르고 건물 가격도 오르가지고 다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희가 오늘 보여드렸던 이런 일반적인 영상들이 네. 어떤 분들에게는 버거울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저는 성향을 항상 여쭤보는데 임차인 분들이 그분은 1년에 한두 번 연락할지라도 막 10가구가 살면 나는 더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좀 없는 분들. 네. 그러니까 인간관계적으로 이거 두근두근 되면서 막 또 무슨 연락이 물론 하겠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 일희일비한다거나 막 심장 쪼여한다거나 그런 분들에게는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돈이 있다 하시더라도. 원룸이 되게 좋아 보이는데 막상 사면은 이게 쉽지 않겠구나라는 거를 세입자든 그리고 새로 구매하시려는 분들이든 네.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출연해 주시는 계기가 있나요? 일부러 오늘 저런 방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린 게 아니고 하필 그 타이밍이 네. 그분이 나가셨는데 하필 저 상태가 저런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차피 우리가 회사를 언젠간 또 나오잖아요. 특히 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젊은 분들 마찬가지고요. 네. 지방에 사는 일반적인 저 같은 사람도 네. 열심히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면 어떨까. 아까 그리고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건물 1층에서 장사를 또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내 업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롤모델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한 10년 정도 장기간 바라보시면서 아파트 분양권 투자 열심히 하셔가지고 시드를 모으시고 내가 좀 더 안정적으로 월세도 좀 받으면서 내 업을 하고 싶은 분들께도 네. 지방에서도 충분하게 건물주로서 하나의 내가 승부를 걸 수 있지 않는가. 그것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이런 건물 관리하는 것도 뭐 바쁘고 시간 없고 이건 전 다 핑계라 보거든요. 다 할 수 있고 저도 애도 키워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유튜브도 저도 찍어야 되고 네. 하는 일도 있는데 틈틈이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달성했을 때 그 희열감이 또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는 그대로 고생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네.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말 원래 절대 안 하려고 했는데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세입자분들께서 생각하는 것보다 임대인분들이 고생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임차하다 보니까 빌린 거잖아요. 내 집은 그렇죠. 아니지만 조금 내 집처럼 생각해주고 그리고 요새 사실 지방 공실도 너무 심각하고 하니까 집주인분의 마음도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사실 어떻게 대표님을 알게 되냐면 원래부터 유튜브를 보고 있었는데 네네. 최근에 이제 책도 출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어떤 책인지 좀 궁금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금리가 엄청나게 높아졌을 때 2022년도부터 해서 지금 3년 정도 됐거든요. 그때 시기를 거치면서 좀 뭔가를 적어놓고 싶었다. 내 이 힘든 마음을 어디 가서 말은 못하겠고 네. 와이프한테 얘기해봤자 뭐 해결될 건 사실 없으니까 네. 유튜브 그냥 대본 쓰듯이 끄적끄적 됐던 내용이 음. 쭉 있었거든요. 네. 그런 내용들을 책을 내고자 하는 생각으로 쓴 건 아닌데 네. 그 내용들을 각 출판사별로 이렇게 좀 투고를 했고 그 중에 한 출판사 대표님하고 연락이 돼서 에세이식으로 뭐 아파트 투자 관련된 내용 또 제가 지금 건물 투자 어떻게 처음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됐고 또 유튜브 하는 것도 내용도 넣고 네. 또 그냥 장사 자영업 하시려는 네. 분들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거든요. 네. 책 제목 이제 출판사에서 좀 요구를 하셔가지고 네. 제가 원했던 제목은 아닌데 네. 꼬마 빌딩 찐 부자의 생존 비법이라는 책입니다. 이것이 왼쪽에 서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안 드렸는데 혹시라도 제 책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네. 제가 사비로 한 10분 정도 제가 선물로 드린 게 어떨까. 너무 좋습니다. 제가 다 택배로 드리던지. 좋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책 광고는 제가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한 거지 저희 책 광고를 만난 게 아니고 저도 갑자기 이제 말씀해 주셔서 그러니까 저도 근데 어. 영상을 혹시나 보시는 분들께도 나중에 또 조금이나 도움 되실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네. 들어서 음. 저도 갑자기 그냥 그러니까요. 돌발적으로.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를 나중에 좋습니다. 선정해 주시면 택배로 한번 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사실 여기는 입지가 나쁜 게 아닙니다. 수성구, 대구에서 가장 부촌인 수성구의 중동 그리고 두산동. 두산동 이렇게 메인의 입지에 가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용기를 내고 네.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 힘든 모습을 있는 그대로 좀 담아드렸는데 네네. 이 영상이 우울함보다 좀 도움이 진짜 실제로 좀 많이 되셨으면 네네. 좋겠다. 왜냐면 수성구의 메인의 건물을 가지고 있으신 분도 이렇게 직접 하시는데 심지어 25년 된 그랜저 타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젊은 분들도 그리고 투자자분들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네네. 많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코스 TV 다들 구독도 좀 많이 아유,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찾아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구독자님들께 꼭 도움이 되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